맞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고천고등학교 관련돼서 1학기 내신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 소개 먼저 보고 지나가면은요. 그냥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졸업하고는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잠깐 교사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강사 생활 시작했고요. 여기 김포 같이 왔다 갔다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천고등학교 내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1학기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게 서술형이 아예 없는 시험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에 들어가는 수투 같은 경우는 좀 많진 않지만요. 한 10점 정도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항들을 항상 끼워 넣고 있긴 한데 여기 수원, 즉 1학기 때에 해당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전혀 넣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100%로만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 많이 좀 경험해 보셔서 아실 수 있긴 하겠지만 편차가 조금 심한 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 때문인지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은 학생들과 높은 학생들,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전체 평균은 또다시 그렇게 높진 않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분포, 뭔가 평균에 살짝 다수의 학생들이 몰려있는 게 일반적인 분포라고 하면은 낙타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하위권에도 몰려있고 상위권에 몰려있는 중위권이라는 개념이 살짝 없는 듯한 학교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수한 여기 고천고등학교만의 시험지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내신 시험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한 20-30%, 적당히 어려운 중난이도 문제가 당연히 제일 높은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세 문제,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마무리로 구성을 하고 있죠. 고천고등학교만요, 사실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초반부에 해당하는 기본 유형 문제가 정말 많고요. 바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는 듯한 시험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제가 푼 게 아니고요. 학생이 푼 시험지를 그대로 스캔한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문항의 개수가 22개입니다. 17번, 18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푼 게 아니라 학생이 푼 거라고 말씀드렸죠. 뒤쪽 후반부라고 해도 한 3-4줄이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시험지 형태가 등장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과목 자체가 워낙 계산 위주로, 공경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식을 많이 전개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식 몇 줄 조작하게 되면 바로 정답을 뽑는 문항이고요. 기말고사하고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앞에 18번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유형이다 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일단은 계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느낌으로 시험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21번, 22번 갑자기 갭이 없죠. 그러니까 18번까지 정말 쉬운 문제가 나오다가요, 다 틀렸습니다. 딱 봐도 엄청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계산도 열심히 하고 나와 있는 그래프, 도형에다가 보수선도 열심히 긋고 정말 고생을 훨씬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답을 못 맞힌 이 시험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시험이 이렇게 되면은요, 상위권 학생한테는 사실 되게 억울한 시험지가 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수학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의 점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해도 이런 내신 시험지 형태를 갖는다 치면은요, 아마 시험 점수는 많아봤자 한 5점, 10점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점이랑 70점 이 두 점수를 받은 학생 사이의 실력적인 갭보다 한 80점과 90점 아니 85점 한 문제 더 맞춘 거지만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들 두 학생의 수학적인 실력 차이가 훨씬 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수학 성취도가 높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억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희망적인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의 결과겠죠, 이런 시험지 형태는.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뭔가 성취감을 느껴주고 싶게 시험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등장하게 된 것 같고요. 김포 지역에서 솔직히 거의 고천고등학교만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런 시험지 형태를 대비하고 싶으면요, 2단계에 맞춰서 일단은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안정적인 한 80점 객관식 문항으로 비유해드리면은요, 한 1번부터 18번까지는 정말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3줄이면 커트되는 문제다 보니까요, 사실 얘를 위해서 특별한 교재,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건 딱히 필요가 없고요. 정말 기본 유형수 반복 학습하는 걸로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어머님들 그 센 같은 거 아이들한테 풀려보거나 아니면은 직접 교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센이 나는 교재나 아니면 마플 시너지 다양한 유형서들의 조금 장점이자 단점은요, 1번 문제가 쭉 있으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문제가 2번, 3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1번 푸고 만약에 안 풀리면 답지 보겠죠. 아, 이렇게 푸는구나 확인하면은 그거 바탕으로 어떻게 뒤에 있는 2번, 3번들을 쭉쭉 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점은 여기에 있는 풀이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수학을 잘 풀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씩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나 그럼 이 유형 마스터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7번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내용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난이도
국어 또는 단원 상관없이 마구마구 섞여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낯선 시험지에 대해서 형태의 반복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아이들이 그래요. 아무리 연습시키고 똑같은 문제를 줘도요, 표지, 디자인이나 템플릿 또는 문제 위치만 바꿔줘도 사실 틀리게 되는 게 엄청 상위권이 아닌 이상 고2 초반에선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 진행하시고 대신에 낯선 시험지를 통해서 계속 빠르고 정확한 계산 훈련이 필요하겠더라. 요걸 통해서 일단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4문제, 5문제 정도 되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2단계에 걸쳐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난도 문항 대비는 그럼 뭘로 할까? 가장 좋은 거는 모의고사예요. 보통 얘기하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이런 다양한 모의고사들에 대한 준비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사실 이거는 학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있는 교육청 또는 수능 기출문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의도는 그런 거겠죠. 야, 너네 내신 보려고 해도 기본적인 쌤 같은 것만 보지 말고 모의고사 같이 해. 그게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약간 의도한 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초는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을 사실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반부 이런 문제들 있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신 문항입니다. 근데 꽤나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건 당연히 필수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니까 외우자, 이건 절대 아니고요. 얘는 그저 뭘 목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수학적인 사고력, 그냥 기본적인 내 체급을 올리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낯선 형태로 뭔가 조건들이 재조합됐을 때 그때 내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대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좀 안 좋은 해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뭐만 열심히 하자? 확보할 수 있는 80점만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당장 우리 아이의 성적이 엄청 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형서만 공부하는 걸로 만족되지 않고요, 꼭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를 같이 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실주하는 수학 문제 중에 가장 고퀄리티는 수학 평가원 기출입니다. 수능이랑 평가원 2가지 기출문제가 사실 가장 고퀄리티고요. 지금도 모의고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문제 만드는 모든 사람의 로망은 그 수능 또는 평가원의 퀄리티만한 문제들을 직접 뽑아내는 겁니다. 당연히요, 직접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하고 만든다 하셔도 기본적인 참고가 되는 거는 수능 평가원이겠죠.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 연계는 꼭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연계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 머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한 훈련 도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조금 성취도가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나왔던 굉장히 어려운 킬러들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킬러들 문제들까지 쭉 다 한번 풀어보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나보다 똑똑한 저 강사들은 이런 식으로 조건들 해석해는구나, 요거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별된, 다 보진 못해도 야, 이건 정말 봐야 돼 하는 특정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꼭 풀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거 조금 어렵잖아요. 결국에 어쨌든 수능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수원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냐? 이게 과목 특성입니다. 수원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강사가 푸는 건 학생이 푸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투는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강사라 치면은요, 아무리 최상위권 학생이랑 비교해도 풀이가 아예 달라요. 훨씬 더 간결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풀이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 아이들이랑 강사의 차이는 정말 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학원 다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과목은 수투 미적. 학원에 다녀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수원. 그래서 왜 최근에 수능 문제 중에서 수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냐?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 기조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수원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원 나중에 고3 돼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원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번 1학기 6월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느끼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요. 여름방학 되시면은 당연히 2학기 때 수투하는 거니까 수투에 대한 심화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특강 정도는 한 번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3 겨울방학 때죠. 수원 수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미적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름방학이나 고3 올라가시게 되면요, 일단 미적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심해지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수원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말고는 없습니다. 1학기 때 내신 같이 하시면서 그냥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을 같이 다 처리해 버리겠다, 요 마인드로 애초에 이번 1학기를 보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원이 마지막 기회예요, 수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꼭 이때 평가원 수능에 대한 접근도 같이 해주시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내신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수능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수원 완성시키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토랑 수투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토에서 조금 더 상위권 위주. 그 다음에 수토반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 이렇게 두 가지 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1,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처리할 수 있겠지? 뭐 과제물이나 반복적인 테스트 정도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능 수업 때 조금 고난도 위주로 좀 수능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래쪽도 같은 경우는 내신만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유형서만 다루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네의 현 성적대와 전혀 무관하게 이건 해야 된다. 수능 이 정도 묻지의 기출전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 아니 못한다 라고 하는 필수 사항들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비중이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월토랑 수투반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치시면요, 이게 정석과 스키어 나와 있는데 아까 수투나 미적 같은 거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 풀이랑 강사 풀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심하시면은요, 유튜브에 두 글자만 추기라고만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제 얼굴 마스크 쓴 제 얼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조회수가 한 18만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 유명한 스킬이고 사실 모르면 손해볼 정도. 근데 기본적인 교과서나 웬만큼 수학을 공부해도 관련된 스킬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아직 막 최상위권이 아닌데 굳이 어려운 문제 스킬 같은 거 접근하시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석이랑 스킬 같이 조화롭게 수업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제 수업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